공무원, 건물주, 심지어는 장래 희망이 아예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덕후의 탄생의 저자이신 김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덕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덕후의 탄생 저자 김정진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양대학에 있고요. 덕후들의 삶이 궁금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영상을 보는 여러 친구들 또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 교수님을 이제 모시게 된 것도 저희가 덕질이란 거에 대해서 좀 코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덕후의 탄생이라 이 책을 본 거예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재미를 즐기면서 뭐 덕후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딱 그거거든요. 저희도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주변에 뭐라고 한다고 좀 쫄지 말고 제발 좀 네가 좋아하는 거 좀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요새 아이들이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작가님 모시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모셔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기 시작을 이제 작가님도 덕후시니까 그 얘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덕후시고 그 분야에서 빠져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덕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마 이제 많은 그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벌고, 그죠? 그걸 직업으로 연결해서 평생 이제 삶을 좀 즐기면서 사는 거, 이제 행복하고 이게 바로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한 중학교 때, 그때쯤부터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 가고 대학교를 어디 가서 이런 진로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부터 좀 막연하게 나도 뭔가 어느 분야에서는 최고가 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못 찾았어요. 30 중반쯤 됐는데 그때 제가 주말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말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까칠한 게 있는데 우리 딸이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딸한테 제가 주말에 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 유아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모교육이 중요한데 학생한테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못하는 이중인격자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런 고민만 안고 있다가 이제 딸의 그 어떤 영어 학원 숙제 공책을 딱 봤는데 거기에 그 말풍선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온통 다 싫다는 얘기만, 부정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1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딸이 늘 이런 불만 속에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밥상머리 교육을 공부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강좌도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체계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유대인 거 유명하잖아요. 하브루타. 그래서 유대인 거 찾아서 파헤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거기서 좋은 방법을 뽑아갖고 우리 아이들하고 좀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1시간 해서 한 3개월. 그럼 일주일에 1시간 12시간이잖아요. 3개월이면. 12시간 딱 지났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아빠 토론하자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말 섞여서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재밌대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부모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도 하지 않는 얘기고 친구하고도 하지 않는 얘기니까 재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제가. 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저도 즐겁고. 그리고 우리 애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원래 30 후반쯤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면 친구가 잘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딸, 아들 또 우리 와이프하고는 친구 삼아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명문가 자녀 교육부터 등등등 이렇게 쭉 이제 덕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덕질이 뭐 꼭 피규어 사서 뭐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자체가 덕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 덕질을 이제 삼아서 했고 그래서 한 3년쯤 이제 완전 빠져드니까 그때는 진짜
밥상머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그거 공부하고 뭐 이제 찾아내고 관련 책도 쓰고.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이제 강연해달라고 연락도 오고. 근데 세바시라는 게 있는데 세바시 프로그램도 나가게 됐고. 여기 밥상머리 교육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1인자가 된 거예요. 아직 2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잘 덕질을 잘 잡아가지고 거기 빠져들어서 제가 이제 덕후가 된 거죠. 그러면 어느 희열하는 시점이 있긴 있으셨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덕질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셨는데 네네. 좀 좋아하는 걸 막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야, 남자애가 뭘 그런 거 좋아하냐. 야, 네 나이인데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냐. 제가 특히 저는 이제 만화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갖고 돈 못 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고 그런 이제 뭐 사회의 시선들이 있는데 하시는 동안에 3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혹시 이런 불편한 시선을 주는 경험은 없었는지?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고 제가 하는 분야는 교육학이긴 한데 이 밥상머리 교육은 뭐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 연구한 사람이 없다니까 없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인식도 있지만 안 좋은 인식도 있거든요. 또 무슨 교수가 밥상머리 교육을 해? 뭐 이런 시선도 있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전에 앞서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커서 너 왜 그거 하니? 아니면 남자가 왜 그걸 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커서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빠져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룡 덕후 같은 경우에도 5살 때부터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어린 때까지 계속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돼서도 공룡 뭐 피규어 뭐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너 아직까지 그거 하냐? 언제부터 하던 건데 이러잖아요. 근데 역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른 중에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룡 최고 전문가가 됐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공룡 덕후도 이제 덕후의 탄생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공룡 덕후 말고도 이렇게 좀 불편한 시절을 많이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제 덕질에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으면은 한두 개 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은 게임 덕후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덕후 같은 경우에는 진솔이라고 지금 대구 MBC 교양악단 지휘자예요. 이분 부모님들이 다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폭력이 있어가지고 좀 때렸어요.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근데 학교 갔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맞으니까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왕따를 아주 심하게 다녔어요. 진짜 심하게. 특히 고등학교 때는 막 7명씩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집에 가서도 괴롭고 학교 가서도 괴롭고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으로 푼 거예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롤게임 하면서 거기서 대인관계 익히고 이 사람은 거기서 협력해갖고 뭘 해보고 밖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도 또 게임 한다고 야, 너 왜 또 게임 같은 거 하니? 이런 얘기 또 엄청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들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와가지고 막 게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거 보고 막 박살내버리고 막 그 정도였거든요.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분이 게임을 하면서 그 괴로운 마음들 그런 것들 다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 본인이 지휘자 이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그쪽으로 갔고 지휘자가 됐지만 남들하고 차별성은 크게 없잖아요. 지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잖아요. 게임 음악을 가져와가지고 게임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게임 음악을 지휘됐고, 그리고 지금 스타크래프트 만든 블리자드라는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접 본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게임 음악을 내가 지휘를 하게 되면 이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해서 KBS라든지 지금 얼마 후에도 또 해요. 그런가요? 네,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새로운 게임 나오면은 블리자드하고 협업해갖고 하고 있는 게 세계 최초죠, 사실은. 게임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는 그렇게 이제 자기 브랜딩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작가님도 그렇고 그 진솔 지휘자님도 그렇고 그런 불편한 인식들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일종의 뭐 괴롭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쵸.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재미죠, 재미. 재미요? 예, 재미. 뭐든지 지속을 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시선에서 잠깐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맥주 덕후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맥주 덕후 이분은 원래는 그 카이스트 MBA 다녔어요.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학교에서 그 경영과정이니까 여러 회사에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견학도 하고. 근데 오비 맥주 공장 간 거예요. 근데 그 쭉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설명해 주신 분이 가이드가 집에서도 수제 맥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이분은 원래 뭘 좋아했냐면 어릴 때부터 기계 뜯고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가갖고 인터넷 검색해갖고 맥주 장비 사가지고 막 했죠. 그 친구들 이상하게 보는 거죠. 맥주를 처음 만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옆에 기숙사 사는 친구한테 줬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맛있고 하니까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면 늘 수업할 때 보통 MBA 과정 노트북 켜놓고 하는데 맥주만 계속 공부하니까 교수한테 욕도 엄청 먹고 친구들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MBA 과정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맥주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카이스트 MBA 가고 맥주만 공부하다 나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네가 그 학벌에 지금 그거 하고 있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남들은 이제 MBA 졸업하고 이제 저기 다른 뭐 대기업이나 직장 갈 때 이분은 맥주가 아마 재미가 없었다면 지속을 못했을 거예요. 잠깐 하다 말았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은 거예요. 뭐냐면 원래 뭘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맥주하고 딱 결합이 되니까 맥주 만드는 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맛보면 맛있다 그러고 대회 출품하니까 뭐 1등도 하고 그분이 3년 만에 맥주에 빠져갖고 3년 만에 세계 맥주 만들기 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겁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그러니까 아시아인은 참 힘든데.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김치 대회였는데 여러 나라 사람이 오면 당연히 한국 사람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김치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1등 한 거예요. 그런 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냐면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몰입했고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좋아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예, 좋아하고 재밌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주변에 좀 이런 시선들이 불편한 시선들이 없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선들은 대체 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선입견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앞으로 인생이 편할 것이다. 뭐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직업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제 친구들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근데 공부란 것은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1등, 2등, 3등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공부에 줄 서면은 줄이 긴 거예요. 경쟁자가 많고.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은 내가 그 방향으로 가거나 맥주 덕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예 뭐 직업을 자기가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에 쫓아가는 사회 시스템이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공부에만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 뭐 선입견이라든가 사회 인식이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행복도 이렇게 해야 성공도 대기업에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이러한 선입견들이 있고 심지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좋아해야 좋은 거야?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주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해민스님 책이 있는데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해민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욕망하게 된다. 그럼 인생은 불행해진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 좋아하는 걸 못 찾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덕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덕질의 본질적인 부분들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스터디 코드 안에서 학종이랑 입시 관련된 부분 상담을 해요. 근데 이걸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독서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뭘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파볼 수 있는 책을 읽어봐. 네가 좋아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직도 그런가에 대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아직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잘 모른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이런가라는 데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덕질을 하려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왜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학생뿐만 아니고 저 이제 대학에 있지만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생들도요. 저가 이제 벌써 40이 넘었잖아요. 제 친구들 만나서 그래요.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잖아요.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대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보면 늘 앉아갖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수업을 하잖아요. 대화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남한테 얘기하는 거고 남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늘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이 사실은 할 시간이 없고 늘 공부에 이제 쫓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직장도 사실은 서열에 맞춰서 대학교 서열에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국 사람의 그냥 통상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근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해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첫 번째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찾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으니까 고민해야죠. 없다면. 대신에 없다는 것은 찾을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벌써 보세요. 30대 후반에 찾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찾은 사람도 있고 이문 씨 여기 나오잖아요. 미녀 덕후인데 이분도 멀쩡하게 그 직장 다니다가 20대 후반에 찾았어요. 20대 후반에 미녀라는 거에 그때 빠져든 거. 원래 미녀라는 것은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막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신동처럼 어릴 때부터 미녀하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미녀도 그 이문 씨 같은 경우는 28에 찾은 거거든요. 그거를. 언젠가.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때 찾았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뭐 미녀를 들으러 갔다가 흥얼흥얼 대다가 누가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시도죠, 시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는 거. 이것저것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 거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덕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을 거야. 그렇지만 이 덕후들만 보더라도 이 성덕들이잖아요. 이 성덕들조차도 우연한 기회에 그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우연한 기회를 머릿속에 머물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보는 거죠. 직접 해보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우리 딸 얘기를 잠깐 하면 딸이 조향사가 좋다는 거예요, 조향사. 조향사가 향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좋아하느냐 하니까 마땅히 이렇게 크게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막 아직 어리니까.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자기 머릿속에 머물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네 조향사를 좋아하면 아빠가 거기 보내줄게 해가지고 조향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수소문해갖고 우리 집 쪽에는 없어요. 그래갖고 타 지역에 가갖고 10시간 듣고 왔습니다. 10시간 듣고 좋아? 재밌다는 거죠. 그럼 야, 그러면 유튜브 가서 한번 쫙 학습해봐. 조향이라 치면 쭉 나오니까 퍼퓸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을 좀 많이 해봐라. 경험을. 그 과정에서 찾게 된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보면은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뭘 좋아해야 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에서 이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 경험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라. 그렇죠. 이렇게 뭐 약간의 자기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행복하는지. 맞습니다. 거기 하나 덧붙이면 그 고민과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게 못 찾더라도 사회생활하든 뭐 대학을 다니든 어느 순간 또 군대를 가든 간에 결합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전에 했던 그 경험이 제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덕질이 나오거나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 아까 그 진솔 지휘자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진솔 지휘자님도 게임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지휘 역할과 맞춰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좋아하는 게 있어서 덕질을 했는데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탈덕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이런 탈덕 현상이라든가 덕질을 좀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좀 뭘까요? 재미가 없어서죠. 뭐. 재미가 없어요. 덕질은 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쌓이면 이제 덕력 쌓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덕력이 쌓이면 축적이 되면 이제 덕후가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이제 덕질을 막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제 그 행위 자체는 좋은 거죠. 찾았어 일단. 근데 쭉 했어.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으면 끝내야죠, 뭐. 그렇죠. 이건 단순한 겁니다. 재미하다가 없으면 끝내는 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덕질은. 탈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그 경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 경험의 과정인데 탈덕이 됐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걸 또 해보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쭉 해보니까 난 이게 맞아. 그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하거나 혹시 내가 이걸 더 좋아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덕질을 바꾸겠죠. 그럼 뭐 앞에 내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덕질하고 노력한 거는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는가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뭔가 하나 깊숙이 빠졌다는 거는요. 그 절차를 다 밟아본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덕질을 찾았죠. 찾아서 덕질을 해요. 그 과정 일단. 그 다음에
그거를 뭐 SNS 올리거나 막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있죠. 네. 그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구한테 인정을 받거나 덕질로 해서 그 과정들을 쭉 밟아봤잖아요, 스텝을. 네. 근데 이게 대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내가 깊숙이 빠져봤다는 것은 그거 말고 다른 분야 대상만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그 절차는. 그래서 그 경험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과거의 덕질 경험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요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방법론을 가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탈덕이라든지 중간에 그거 좋아하던 걸 그만뒀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내가 빠져들었을 때는 그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뀌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했을 때는 더 깊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덕후의 탄생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소개되신 분들은 다 이제 덕업일치를 하시고 이제 그렇죠. 성덕이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항상 하는 질문이 꼭 이제 덕업일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성덕이 돼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덕질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재미있고 행복하고 뭐 아까 진소지자 같은 경우는 위로를 엄청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덕업일치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직업적인 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진로적인 측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제 직업은 영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덕질하고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 할 때는 직장 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든 하지 않든 뭐 이런 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직업이랑. 그렇게 되면은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않을 가능성이 높죠. 높죠.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덕질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행위고 덕질하는 것 자체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공한 덕후들이 보면 다 덕업일치를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창직, 창업도 아니고 창직이요. 그러니까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룡보건가 같은 뭐 김진겸 씨. 원래 그런 직업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수요도 별로 없었고. 근데 아예 자기가 공룡보건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조차도 막 연락 와요. 공룡보건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문가가 돼버렸거든요. 좋아하는 그 덕업일치를 통해 갖고 좋아하니까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더 오래 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니까 그 직업 분야에서도 벌써 이게 올라가는 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덕업일치를 이루면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하니까 더 깊게 파내려가고 지속하니까 그 직업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완전히 최고의 전문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삶이 즐겁겠죠, 그죠? 말씀하신 얘기 듣다 보니까 예전에 법정 스님이 그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참 잘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덕질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행복을 어떤 거에 느끼는 건지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직업으로 삼을 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일을 하면 살아갈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뭐 일종으로 따지면은 자기 통찰 과정, 자기 탐구 과정 뭐 이렇게 봐도 덕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늘 자기 스스로 제가 이제 삼찰이라고 하는데 자기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관찰. 내가 뭘 좋아할까? 고등학교 가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만 계속 몰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공부는 어차피 해봐야 네가 전 세계 1등은 못 하잖아. 뭐 할 수도 있겠지. 우리 전국 1등 힘들잖아요. 반에서 1등 하기 힘들잖아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은 그거 관련해서 대학교도 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늘 찾아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그 아이들이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회를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남자들 얘기를 들면 군대 가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보초를 쓰면 한 2시간씩 멍 때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제 관찰을 쭉 해보니까 여기서 자기 인생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2학년 휴학하고 군대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와가지고 딱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야, 이건 나하고 이 전공은 안 맞는데. 내가 이 대학교 성적에 맞춰서 갔는데 이거 내가 이게 맞나 나한테? 이런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전역하면서 전공을 바꿔버리거나 아예 대학교를 관두고 다른 걸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관찰하는 시간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남들 가는 길을 쭉 그냥 따라갔던 건데 비로소 그렇게
자기 관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맞나?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은 성찰 단계가 오는데 성찰은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죠. 반성적으로. 돌아봤더니 아 아니네. 그럼 마지막에 통찰. 아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관찰 일단 첫 번째. 쭉 하다 보면 성찰 단계가 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 다음에는 아 이거 해야지 딱 정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자기에 대한 고민. 예. 공부해야 하는 만큼의 100분의 1만이라도 네. 자기한테 쏟으면은 그런 고민을 덕질을 하면서 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 그럼요. 네. 덕후의 탄생 보면은 한 8명 정도의 이제 덕후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예, 학생들이 사실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네. 이들이 자기도 덕질을 하고 싶은데 좀 성공적으로 성공한 덕후가 되고 싶고 덕업일지를 하고 싶을 텐데 네. 이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뭐 공통점이라든가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이 좋아하는 거를 파야 됩니다. 예. 파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바닥을 딱 치면 네. 길이 없을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밑에까지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남들이 했던 거니까 끝까지 팠어.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뭔가 더하기 1을 해갖고 새로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직업을 새로 만들어버리거나 아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직업이 15,000개 있습니다. 대략. 미국에 5만 개가 있어요. 자, 직업이 있다는 것은 돈을 벌기 때문에 직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미국에는 35,000개 벌써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미국 직업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비슷한 직업이 있어요. 한국에 그 직업을 내가 만들었어. 그럼 대한민국 1호 그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연애 코치 여기 나옵니다. 이분도 대한민국 연애 코치 1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을 이렇게 중매해주는 듀오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이 있었어도 결혼을 코칭해주는 컨설턴트는 많이 있었어도 연애 자체를 결혼이 아니고 연애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최초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 한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 지방대 여기 강원도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내가 서울대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광고 쪽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은 그럼 내가 뭘 좋아하지? 해보니까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많이 사귄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어릴 때부터 많이 사귀어 보니까 연애하는 거 터득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연애 편지 대필해 주고 요즘으로 치면 뭐 연애 편지는 안 쓰겠지만 메일로 쓰겠죠. 뭐 카톡 주는 거 이런 거 그런 문구들을 직접 해주고 컨설팅 해준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직업은 직업. 이거는 뭐 그냥 에피소드로 끝난 거고. 근데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릴 때 그걸 좋아했고 그걸 잘 할 수 있었어. 내가 그거는 진짜 잘할 것 같아. 서울대 애들보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연애 코치를 하자. 그러면 뭘 하지? 어떻게 나를 브랜딩하지? 해가지고 연애 관련된 막 지식들을 쭉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대한민국 연애 코치 1호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활동을 하니까 어느 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애 코치라는 직업이 있던데 그거 직업으로 등록해도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되지. 그래서 공식적인 1호가 돼버린 거예요. 1호. 그래서 최초를 딱 붙이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최초라는 이름이 딱 붙는 순간에 전문가가 된 거거든요. 여기저기 막 연애 코치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지금 이분 다 한 40 정도 됐는데 20살 때 그걸 결정해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직업을 찾은 거예요. 평생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최초란 걸 붙이는데 성덕들의 특징이 뭐면 최초란 타이틀을 잘 붙여요. 내가 여기 처음이야. 그러니까 같은 덕후인데 아까 끝까지 가보면은 새로운 길이 있다 그랬죠.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1호라는 걸 붙이고 창직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최초가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최고. 그리고 그걸 더 많이 하면 최다가 되거든. 그래서 최초, 최고, 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있지만은 제가 용기가 없어서 주변의 시선을 이겨낼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만 머물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뭐 용기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했을 때 돈이 될까? 좋아는 하는데 앞으로 뭘로 연결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성공한 덕후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아니면 이 분야에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면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 용기란 것은 아주 내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시도하고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시도하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벌써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뭐 학생들, 친구들 또는 제 또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가는 길에 줄 서지 말고 나만의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언젠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니까 내가 제일 앞서 있는 거예요, 벌써. 그죠? 근데 그 길을 쭉 용기 내서 지속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길이 남들이 따르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최초가 돼 있고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내 생활 속에서 좋아하는 걸 찾고 작은 것부터 시도하고 경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이제 스터디 코드에서 항상 이제 코드를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을 하거든요. 덕질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덕질의 코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덕질은 딱 세 글자로 정리하면 나다움. 나를 찾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면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어. 뭔가 계속 쫓기듯이 살아오기 때문에 자기를 못 찾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덕질이라는 것 자체는 나다움 찾기다. 나다움. 나 스스로를 찾는 거. 나다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줄 정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듣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친구들한테 좀 용기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꼭 덕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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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위에서 애들이 막 뭐라고 그래. 야, 그 직장을 왜 가? 넌 삼성 관심 없니? 나는 삼성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전자, 핸드폰 이런 거에는 전혀 나를 불타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거든. 공무원 돼봐. 왜? 안정적인 게 좋지 않니? 안정적인 거가 나는 별로 불타오게 하지 않거든. 넌 뭘 할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난 그걸 할 거야.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걸 하니? 그럼 얘 대답 항상 이거야. 난 이게 좋은데 어떡하니? 근데 너 그거 하다가 망할 거야. 먹고 살지도 못할 거야. 얘 대답은. 왜? 난 잘할 것 같은데. 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난 이게 좋은데. 시대가 돌고 돌다가 이 사람이 마침 좋아하던 분야가 딱 맞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떼돈도 벌어요. 왜?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남의 눈치 안 보고 했어. 그럼 희소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제일 잘할 거. 이런 사람들 둘러싸여 살고 싶어. 나는 딱 내가 어떤 술자리 모임 가면 10명이 모이면 10명 전부 다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좋아해. 그런 얘기들만 왔다 갔다 생각했어. 아무도 사진 찍지 않고 아무도 인스타그램 하지 않고 그냥 너는 왜 그걸 좋아하는지 얘기해봐. 그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나는 내 취향을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 10명만 모일 수 있는 술자리가 있잖아. 그럼 매일 나갈 거야. 행복할 거야.